안녕하세요. 타발전소 한진입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오너 리스크는 사실상 예견된 문제였다라는 것이 또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간의 이 족벌 세습 경영에 대한 문제들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사고치는 재벌 3세들에 대한 이야기, 정용진뿐만 아니라 한 사람 더 있죠. 물컵 갑질 논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관련된 그 갑질, 경영으로 돌아온 오너의 이야기도 함께 좀 곁들여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공멸 논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정용진,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가 불거졌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어떤 불매 운동도 역시나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보다 못한 노조 측에서도 정용진은 그 입을 다물라 라는 식의 메시지를 또 내놨죠.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이어서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구신문의 기사입니다. 자, 이마트 노조 정용진 멸공보다 본인 사업을 먼저 챙겨라. 전국 이마트 노동조합, 그룹의 주력인 이마트가 온라인 쇼핑 증가와 각종 규제에도 직원들의 노력으로 타사 대비 선방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고객과 국민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정용진 부회장의 언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여파가 수만 명의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미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도 오너 리스크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음을 노조와 사원들은 걱정하고 있다.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반공 프레임을 가지고 윤석열과 연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인 메시지를 내왔던 이 정용진, 주주들과 노조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저는 이 정용진 부회장의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지적을 꾸준히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정용진의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함께 거론되고 있는 족벌 세습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함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원도민 일부에서 올렸던 3대 족벌 세습이라고 하는 사설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3대 족벌 세습. 연일 후진적인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스타벅스 이마트 불매운동을 자초한 것은 다름 아닌 3대째 족벌 세습한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사는 모친인 이명희 회장은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가의 딸로 1979년 신세계백화점 이사로 첫 출근했고, 정용진 부회장은 20대 때 신세계그룹 상무가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벌로 불리는 이 대기업은 1960년대부터 정부와 결탁해 단시간에 급성장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시장경제가 우리보다 앞선 어떤 선진국에도 표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재벌이라고 하는 곳은 혈연에 의한 가족 기업이라는 점이 대표적인 특성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업가가 사망한 뒤에는 2세를 넘어 3세, 4세로 혈연 세습되는 행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적하고 있죠. 화려한 메시지와는 달리 실무 현장에서는 퇴행적 사고와 대형 사건을 저지르며 오히려 사회 발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이러한 재벌 2세, 3세들의 문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사설에서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다시피 이 3세 오너들의 퇴행적 사고와 대형 사건, 그럼에도 그들의 자리는 온전히 보장받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정용진의 오너 리스크에 또 크게 가려져가지고 별로 이목이 집중되지 못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물컵 갑질 조현민 한진 사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자, 한진그룹 총수일가 3세, 또 재벌 3세죠. 조현민 부사장이 1년여 만에 사장으로 승진했다는 겁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이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조현민 2020년 9월 한진마케팅 총괄 임원으로 선임된 뒤에 지난해 1월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이번에 사장으로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조현민이 2005년 LG에 대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한진그룹에 본격적으로 합류를 했죠. 이후에 대한항공 상무와 전무, 진해업 부사장, 한진관광 대표이사, 칼호텔 네트워크 대표 등을 맡았고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조현민, 2018년 4월 광고대 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지고 폭언을 한 물컵 갑질 사건으로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1년 2개월 만 2019년 6월 지주사 한진칼 전무로 복귀를 했고, 쭉쭉 다시 승진을 하더니만 이내 사장으로 승진을 하게 된 것이죠. 재벌들의 모습은 항상 이랬습니다. 근데 재벌만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들의 모습도 역시나 그랬죠. 이들 기득권의 모습들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1년 정도 조용히 어딘가 눈에 띄지 않게 생활을 하다가 잊혀진 그 시점에 곧바로 다시 기업 경영에 투입되는 것. 그렇게 기업 경영에 또 투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까지 고속 승진을 하는 모습들, 다시 오너의 자리로, 경영진의 자리로 복귀하는 모습들은 자주 봐왔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용진의 그 어떤 기업을 생각하지 않는 이 망언,
멸공이라는 망언 또는 조현민의 갑질 행태, 그럼에도 이들이 계속해서 기업의 오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재벌 3세입니다. 자, 재벌 3세에 대한 비정상적인 한국의 어떤 기업 경영은 지금껏 꽤나 여러 지적받아왔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해왔던 어떤 병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들의 리스크는 단순히 경영 부실만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갑질 사건, 여러 사건 사고에 개입되는 문제로 실제로 드러났고, 이는 어찌 보면 예견된 리스크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왔었죠. 관련돼서 사설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이 역시도 경향신문의 사설입니다. 무려 2018년자 사설이죠. 자, 재벌 3세 세습 경영 비정상의 증거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손쉽게 이어받아 그럭저럭 운영하다가 3세 경영에 이르러 파산한다라는 3세대 세습 경영 주기 이론. 영국 경제가 20세기에 들어 쇠퇴한 원인 중 하나로 역시 세습 경영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세습된 기업인들은 수구 보수 문화에 찌든, 그 수구 보수 문화에 찌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수구보수 문화에 찌든 세습 기업인들이 이끄는 영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사례로 꼽습니다. 창업기업, 전문경영, 세습경영, 이러한 기업으로 구분을 한 연구에서는요, 세습경영 기업 성과가 가장 낮았다라고 하죠. 자, 한국에서는 부패한 정치와 부패한 행정, 부패한 사법, 언론, 학계라는 엘리트 카르텔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다른 선진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져 왔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 이와 관련된 탈세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일단 경영권을 세습하게 되면 탈법적 배임, 횡령으로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 세대의 경영권 세습도 시작할 수 있기에 재벌 가족은 경영권 세습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벌 세습 경영은 정치, 행정, 사법, 언론, 학계 부패라는 한국 사회의 비정상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죠. 자, 방금 보신 사설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은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수구 보수 문화에 찌든 세습 기업인이라고 하는 것, 이들 재벌 3세, 4세 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용진의 최근 발언에서 딱 꽂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수구 보수에 찌든 3세 오너의 갑질과, 그리고 그런 갑질이 있고 난 뒤에서 또다시 오너의 자리로 되돌아온 조현민의 모습 역시도 앞서 지적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앞선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는 세습 경영 과정에서의 부패한 특권층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모습들이 지금 앞서 소개한 정용진의 모습, 조현민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간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용진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사실 아무튼 이 정용진의 잘못 놀린 입 때문에 빚어진 이 오너 리스크,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불매운동 이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국내외 재벌 3세 기업 경영 실패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자주 있어 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어떤 실패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안겨줘 왔던 점, 그리고 이들의 어떤 무책임한 족벌 경영의 문제 때문에라도 이들이 경영에서 물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또 공감하고 있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어 왔었던 이 정용진의 경영 문제를 트집 잡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그 조현민에 대한 부분도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정용진에 대한 부분, 스타벅스 불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스타벅스 불매에 대한 이야기의 목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나 참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정용진 불매 외칠 때 스타벅스 기프티콘 판매 랭킹을 싹쓸이했다라는 소식이죠. 멸공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각에선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스타벅스 기프티콘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랍니다. 13일 음료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부터 불티나게 팔렸던 것인데, 11일 오후 3시 기준 카카오톡에 따르면 선물하기 서비스의 카페 거래액 순위 1위부터 10위 상품 가운데 5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순위를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를 볼 때 참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는, 뭔가가 중앙일보가 이 불매운동 소식에 대해서 조롱하는 느낌이었다라는 것이 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불매운동을 해봤자 큰 타격은 없다라는 것을 중앙일보가 대신해서 조롱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음료 가격이 인상된다라는 예고가 되면서 오히려 구매가 늘었다라는 소식인데, 어쨌든 불편합니다. 이 불매가 좀처럼 효과적으로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죠. 우리가 국내 스타벅스를 집중해서 털어야 되는 이유. SBS BJ 기사입니다. 정치화된 스타벅스 불매, 자칫하면 미국 스타벅스가 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논란, 스타벅스의 불매 운동이 퍼지고 있고, 이런 움직임에 불이 붙을 경우
대주주인 이마트가 다시 미국 본사로 지분을 넘겨야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는 원래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지분을 50%씩 가진 합자 회사. 지난해 7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이마트가 총 67.5%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 내용 보게 되면 미국 본사가 지분을 되사올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이마트의 귀책 사유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미국 본사가 35%나 할인된 가격으로 지분을 되사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최근 이러한 정용진 부회장의 이 구설수로 인해서 불매운동 타깃이 됐고 불매운동이 더 확산되고 스타벅스 기업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훼손된다라고 한다면 콜옵션 조항 발동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이마트에서 계획했던 부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 인수합병에만 4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앞으로 4, 5년 내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상장을 통해서 이를 일부 만회할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이고 이를 위해서 법인명을 SCK 컴퍼니로 변경하고 이사회를 재편, 상장 전문가까지도 영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콜옵션 조항이 발동되면 이러한 계획이 무너져버리고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이마트와 신세계그룹이 휘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타벅스의 3분기 영업이익만 860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개된 바가 있었죠. 이마트그룹의 영업이익 무려 55%나 차지한다는 것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스타벅스를 집중해서 털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자, 이와 같이 본사에게 지분을 다시 뺏길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오히려 좋다. 미국 스타벅스로 변경이 되어라.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송기현 그 애널리스트의 말에 따르게 되면요. 정용진 부회장이 이 미국 스타벅스 본사의 지분을 사들일 때 이런 절차가 있었다고 해요.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그 일부를 싱가포르 투자청에다가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받았다는 거죠. 정용진에게 있어서는 이 위협이 되는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스타벅스를 불매하게 되면서 상장은 물 건너가게 되고, 그래서 콜옵션을 통해서 미국으로 또다시 넘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본을,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싱가포르 투자청에다가 지분을 이제 했던 것을 정용진 부회장이 다시 되사와야 되는 그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모로 돈이 계속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그 막대한 이 불이익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 이제 자금적인 여력 자체를 다 따져보면 그룹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정용진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게다가 스타벅스가 대리점이 아니라 직영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니까 뭐 소상공인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뭐 스타벅스 불매에만 집중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송기현 애널리스트의 이야기였죠.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룹이 휘청거리는 정도의 수순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요, 주주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고요, 노조에서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들이 지켜보만 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를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예견된 오너 리스크, 우리는 불매로 압박을 하고 노조와 주주들은 내부에서 압박을 가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비정상적인 세습 경영의 문제를 끊어내는 어떤 출발점이 이참에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댓글, 채팅 활발하게 남겨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